LNG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멕시코만 원가가 MMTU당 9.0달러이고 지난 영상에서는 글로벌 LNG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천연가스 수요는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전체 천연가스 소비에서 LNG가 차지하는 비중과 양은 점차 증가합니다. LNG 시장은 서플라이 체인이 파이프라인과 다르게 복잡합니다.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액화시켜서 선적할 수 있는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터미널 건축비는 그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조에서 10조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연가스 생산국의 수출 터미널의 주요 캐파와 그들이 수출하는 루트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미국과 캐나다의 셰일가스 매장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LNG 형태로 수출할 수 있는 터미널을 보고 계십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정학적으로 정말 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은 쉽게 침략받을 수 없는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반면 본인들은 어느 쪽이나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천연자원도 풍부합니다. 세계 제1의 산유국이고 가스 생산국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셰일가스 매장지에서 추출된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수출 터미널은 멕시코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미국의 LNG 수출 캐파는 71.6 MTPA입니다. MTPA는 밀리언 톤 per year입니다. 즉 연간 100만 톤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28.9 MTPA인 것을 보면 2배가 넘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LNG 수출 터미널의 캐파가 35.1 MTPA이고 현재 제한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315 MTPA입니다. 러시아가 61.3 MTPA니까 잽이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크죠. 캐나다의 경우 현재 건설 중인 LNG 수출 터미널은 14.0 MTPA입니다. 제한된 것까지 포함하면 94.2 MTPA로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아니면 파이프라인으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모두 전량 LNG로 수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세요. 대서양만 바로 건너면은 유럽 시장이 있습니다. 탐나지만은 유럽은 러시아가 가격이 더 저렴한 파이프라인 가스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30년 전부터 유럽이 러시아 가스관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소련이 붕괴하자 서방과 미국은 카스피해와 우크라이나 주변의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링크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조지아 전쟁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LNG 시장은 유럽과 아시아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카타르와 호주가 선점하고 있고 가격도 비싸서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 불균형을 무기로 한국, 일본, 중국에 LNG를 강매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에너지관리청의 자료를 보면 2017년 이전에 미국의 LNG 수출은 거의 미미했습니다. 판매 시장을 찾지 못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은 도산위기에 빠집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직접 판매에 나섭니다. 2017년 이후에는 LNG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2021년 LNG 시장 정보는 링크한 EU의 딜레마 러시아 가스 없는 유럽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지도로 돌아가 볼까요? 멕시코만에서 배가 출발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면 중남미 국가들이 태평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아시아로 배가 갈까요? 멕시코만을 출발한 LNG선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카타르산 LNG가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미국산 LNG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야 됩니다. LNG선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스러운 곳입니다. 태평양으로 나오는 배들은 어떻게 항해를 할까요? 바로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한국이나 일본으로 갈까요? 아닙니다.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게 더 단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금 그 평면으로 보는 메카토르 척도로 만들어진 지도는 태평양 가로지르는 게 더 단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온으로 구로 보면은 북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더 단거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베셀 트래커가 실시간으로 추적한 배들의 항해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배들이 다 캐나다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한국이나 일본, 대만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미국은 시장이 필요했던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EU 시장을 거저 손에 넣게 됩니다. 음모론자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도록 푸틴을 자극하는 외교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푸틴도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토 확장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화면은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LNG선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2050년까지 천연가스 수요는 감소하지만 LNG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미리 대비한 미국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수출 터미널 인프라를 투자했습니다.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인 미국이 EU의 시장을 장악하고 아시아 시장을 무역 불균형을 무기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가스값 상승으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의 LNG 수출 터미널을 한번 볼까요? 러시아는 LNG 터미널이 야말과 사할린 그리고 발트해와 접한 비소츠크에 있습니다. 야말반도하고 마주하고 있는 기단반도에도 아틱 LNG 1, 2 터미널이 건설 중입니다. 이는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것입니다. 북극해 루트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에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러시아의 LNG 총 수출 캐파는 현재 운영 중인 게 28.9 MTPA입니다. 건설 중인 것과 앞으로 제한된 것을 포함하면 61.3 MTPA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제2의 천연가스 생산국이지만 유럽과 중국의 파이프라인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LNG 수출량은 미국의 76 MTPA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주요 LNG 수출국인 카타르의 LNG 수출 캐파는 77.4 MTPA이고 호주는 87 MTPA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미국의 유럽 시장 공략과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위협을 느끼는 찰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2030년까지 러시아산 가스를 30%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러시아로부터 190bcm을 수입을 했는데 2030년에는 이를 131bcm으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노르웨이 생산량 감소로 일시적으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다변화해서 60bcm 정도는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연료를 개발을 해서 33bcm 정도를 더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푸틴이 고춧가루를 뿌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계획을 더 촉진시켰습니다. 유럽의 경우 탄소 중립 정책과 수요 감소로 천연가스 수요가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에 의존하는 EU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EU가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인프라를 갖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당 기간 값비싼 미국산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계획은 그동안 EU의 가스 수입 히스토리를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유럽은 최근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을 계속 줄여왔고 아프리카와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 파이프라인은 늘려왔습니다. 2019년 대비 2021년 러시아산은 48%를 줄였고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은 14%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가스 공급 인프라로 파이프라인을 선호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LNG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고통받는 것은 가스 공급 인프라를 다양화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LNG를 당장 수입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터미널이 부족합니다. 러시아도 유럽의 파이프라인 수출을 감소를 인지했기 때문에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파이프라인을 증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LNG 터미널을 증설합니다. 아틱 LNG 터미널입니다. 북극해 루트를 통해 아시아에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사할린2 프로젝트 합니다. 일본과 아시아에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아틱 LNG2의 경우 미국보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을 개발하려는 미국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미국과 아시아 시장을 놓고 격돌이 예상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틱2 LNG 터미널이 건설 중단됩니다. 이 터미널 건설에는 중국과 일본, 네덜란드가 자본이 참여했습니다. 야말반도와 기단반도에서 생산되는 LNG를 아시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북극 항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는 1년의 절반은 얼어있기 때문에 여름에만 운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세빙 시설을 갖춘 LNG선으로 발트해까지 운반한 다음 거기서 환적을 해 지중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아시아로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산 LNG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는 굉장히 저렴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의 절반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이 한국의 조선사들이었습니다. 쇄빙 기능을 가진 LNG 캐리어를 건조해서 러시아에 납품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15개의 아이스 클래스 탱커가 운영 중인데 그 첫 번째 배가 크리스토퍼 드 마르젤이라는 배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2017년에 건조해서 납품을 했고 2017년 8월에는 호의 없이 단독으로 북극계를 운항한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말과 동아시아를 운항하는 배입니다. 2018년 야말산 LNG 가스가 쇄빙 기능을 갖춘 LNG선으로 중국으로 처음 납품됩니다. 이 배도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들어서 납품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아시아 시장 공략을 맞대응하기 위해서 아틱 LNG2 터미널 건설을 합니다. 거기에는 중국 자본과 일본 자본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틱2는 미국산보다 훨씬 낮은 생산 원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말 LNG가 MMTU당 7.8달러의 원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아틱2의 경우는 6.2달러 훨씬 낮추었습니다. 미국 멕시코만 원가가 MMTU당 9.0달러이고 서부 해안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가 MMTU당 7.7달러입니다. 이에 비하면 러시아산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아틱 LNG2는 말레이시아보다 싸게 생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MMTU는 1파운드 물의 온도를 화씨 1도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합니다. 생산 원가가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입니다. MMTU당 10.2달러입니다. MMTU당 생산 원가가 가장 낮은 국가는 카타르로 3.1달러입니다. 러시아는 아틱 LNG2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미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북극해 항로를 통해서 아시아에 공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이래저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가스와 무기 판매로 미국은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득을 봤을 걸로 봐집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전쟁이 도와진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와 호주의 LNG 수출을 한번 볼까요? 말레이시아의 경우 보르네오 섬에 LNG 수출 터미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슬라웨시, 이리안자야, 칼리만탄에 수출 터미널이 있습니다. 호주는 북부와 동부 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아시아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배로 중국과 한국, 일본, 대만에 수출을 합니다. 카타르의 경우 주 시장은 동아시아와 유럽인데 유럽의 경우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동쪽으로는 말레카 해협을 통과해서 중국, 한국, 일본, 대만에 공급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경우는 북부 쪽은 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나이지리아산 천연가스는 배를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나이지리아산 천연가스의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공급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의 LNG 수출 인프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미국과 러시아 간의 LNG 전쟁이면서 머니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이 끝나길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OTV는 PPT 이론의 관점에서 시사와 경제 그리고 역사를 분석하여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PPT는 플레이스, 터, 피플, 사람, 그리고 타임,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축으로 분석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